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력입니다. 오늘 시간에도 전 북한군 강원도 원산항 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철원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전 시간에 조금 진짜 제가 충격받았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. 네. 네. 조금 정도가 아니었죠, 사실은 저는. 그렇죠. 네. 저는 문차기 정도까지는 생각해봤었는데 이렇게 무슨 자전거 내리라 그러고 냉장고 내리라 그러고 한 끼에 한 200~300달러씩 드시고 이런 식당까지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이번 시간에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. 네. 어떻게 더 주민들의 것을 그렇게 더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? 약탈했다고 해야 되나요?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주민들의 것은 아니고요. 네.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, 네.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전 단계에서 전 단계 그러니까, 조금 네. 요거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? 약간 조절했다고 봐야죠. 약간 조절이요. 그러시구나. 전 시간에 이저같이 뭐 항해에서 뭐 뭘 달라 이렇게 내린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뭐 누가 승인돼서 뭐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. 불법이잖아요, 이게. 그것도 불법이죠. 불법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뭐 걸리면은 저희들 뭐 벌칙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안 내보내는 거죠. 근무를 안 내면 끝나는 네. 거예요, 그냥? 그렇죠. 그 정도로 뭐 큰 벌칙은 아니고요. 하긴 근무를 안 내보내는 게 큰 벌칙이겠네요. 그렇죠. 일단은 근무를 못 나가면은 그런 생각도 못 하는 거니까. 돈을 못 버니까. 그렇죠. 그럼 근무를 나갈 때 몇 명이서 나가요, 대부분이? 배 한 척당 한 명이고요. 음. 한국 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 척에 2명. 아니 다른 배들은 한 명씩 서는데 왜 한국 배만 유독? 그게 어떻게 되냐면 또 한국 배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북한으로 말하면 또 완전 적대국이잖아요. 그리고 그렇죠. 또 뭐 북한에서도 또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말이 저희들하고 또 통하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 말이 통하니까 그거를 차단을 철저히 하게 시켜요. 음. 거기 뭐 배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배에 일하러 올라가거든요. 그 선원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그냥 올라가도 그렇고 다른 외국 배, 러시아 배나 중국 배 들어왔던 거하고 차이가 엄청 세게 나요. 그 안에 뭐 작업하러 올라가도 검사들이나 세관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. 선원들하고 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나요. 그럼 러시아 배하고 한국 배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조금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. 러시아는 일단 러시아나 중국 배 같은 거는 말을 하려면은 손동작이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말이 안 통하니까. 말이 안 통하니까 담배를 달려고 해도 응.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다음에 뭐 조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까 무슨 뭐 담배를 뭐 이렇게 중국말로라도 말을 그 다니면서 조금 배우니까 네네네.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한국 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다 같은 말을 쓰는 거잖아요. 좀 억양이 달라서 그렇지. 담배 한 대 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. 그리고 뭘 물어도 볼 수 있어요. 한국은 어때요? 하고 물어도 그치.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차단시키죠. 그래서 2명이 나가는 건가요? 그래서 일단은 배가 크고 그리고 선수 선미가 있잖아요. 배가. 그러니까 선수 선미 한 명씩 써요. 네, 그러니까 선미 서는 사람이 그 배에 보면 배 사다리가 있어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부두에 붙어 있는 사다리. 거기서 선미가 보는 사람이 그 앞에 것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.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 뒤에 쪽에 선수 선미를 있냐면 배가 크니까 저 앞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. 그 선원들이 거기 쪽에 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감시를 하는 거죠. 근데 근무성원이 2명 올라갔으면 그 근무성원 중에 한 명이 같은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. 저희는 이야기하죠. 그렇죠. 저도 이야기했죠. 이야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하는데 저희 말고 다른 사람들 감시하라. 그 원래 저희도 원래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. 근데 뭐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뭐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하니까 말을 시키는 거죠. 그 한국은 어떻나?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뭐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그런 건 말할 수 없다. 하고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라요. 무조건 네. 말할 수 없다고. 그리고 저희는 또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요. 한국은 생활이 뭐 잘 산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사나? 담배 무슨 담배 피나? 뭐 술은 어떤 술 먹나? 뭐 이렇게 물어보죠. 직접 물어본 적 있어요? 저 부선장
글쎄 언젠가는 글쎄 연락이 오겠는지 그때하고 네. 모습이 좀 변해서 네.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하고도 되게 친하게 담배도 뭐 많이 넣어폈고요 말도 많이 했어요. 아. 근데 그거 이제 올라갔잖아요. 올라가서 일반 주민들은 막 이야기 못하게 만들잖아요. 그거 올라가서. 그렇죠. 외부 차단이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감시를 하고 있고, 근데 네. 본인들은 이야기도 하고, 예, 하면서 이제 같이 뭐 담배도 나눠 피우고. 근데 혹시 그 한국부 부선장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무슨 조금 뭐 동감 같은 거. 다른 거는 크게 몰랐는데요. 그저 말하는 거를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이해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죠. 우리는 그냥 족대국이다로만 생각을 했었는데. 그렇죠. 근데 또 한국 분들이 또 억양이 또 좀 뭐랄까 간사하다고 그래야 되는가? 조금 좀 부드럽고, 부드럽다고 예, 해야 되는가? 그죠. 예, 부드럽잖아요. 그래서 말하는 게 저희 말하는 거는 좀 세잖아요. 그렇죠, 맞아요. 예, 센데 되게 간사하게 말하더라고요. 일단 말하면서 제일 적인 게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이해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그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북한에서 들어간 거 대한민국의 사람들 그 성원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러면 뭐 이제 같이 담배도 나눠 피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분의 담배도 한번 나눠서 피워한 거예요, 대한민국 담배를? 저는 대한민국 담배를 폈죠. 아 혹시 그때 무슨 담배? 그 참대 그리나 저는 담배던데 그 아. 아침이니 그때 당시는 저는 아침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 담배 때 가는 거 피더라고요. 아, 이 담배 때 가는 게 펴보니까 처음에는 좀 슴슴하죠. 저희 거하고 또 이게 네. 니코틴 용도가 맞질 않아가지고 이것도 담배야? 뭐 이런. 뭐 이것도 담배와는 안 그래요. 네. 저희도 뭐 또 대적 뭐 이거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상말은 안 써요. 사실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담배가 너무 연한 거예요. 네 맞아요. 예, 북한의 담배는 독하잖아요, 진짜. 그래서 야 이거 담배 한 대를 피워야 될 거 막 두 대 피우고, 예, 피운 거 같잖아 가지고 그랬던 생각이 나거든요, 사실은 저도.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뭐 감시도 하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 배에서 이제 승무원들하고 해가지고 뭘 하다 걸렸어요. 예, 러시아 배에서 냉장고를 내다가 걸렸어요. 그리고 한국 배에서 그걸 하다 걸렸어요. 그럼 이게 처벌 기준이 다른가요? 당연히 다른데 한국 배에서는 내릴 생각을 안 하죠. 아예. 아예 안 하죠. 일단은 그게 왜 한국 배가 들어왔던 거는 뭐 그런 중고를 싣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. 2006년도나 뭐 2000 몇 년도더라 그게. 그때 들여한 거는 그때 뭐 국제법상 뭐 저거 해가지고 무슨 대한민국 쌀 포대로 해가지고 식량을 들여왔던 게 있어요. 저 대한저수자사 해가지고 예, 그 쌀 들여왔던 거기 때문에 그럼 쌀은 저희들이 또 안 다쳐요. 아 시세에서요? 예. 내 소리가 바로 나오네요. 예, 쌀은 뭐 그 괜히 짐이나 되고 돈인도 안 되고요. 쌀 같은 거는 아니, 야 이게 이 소리를 들으면 아마 북한 이민 무력부에서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격분하겠죠. 격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는지. 응? 아니 저도 무력부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아니 옥수수도 정말 제대로 못 먹으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리고 쌀이다 최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저것이 쌀 같은 건 시세에서 안 다치죠 이래버리니까. 근데 쌀을 저희가 그 뭐 글쎄 그 뭐 무력부에 계셨던 분들이 그 쌀을 뭐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은 저희가 안 다쳤으니까 그만큼 또 양이 많이 남은 거예요. 저희가 그 쌀을 다치면은 뭐 한 퍼, 두 퍼 뭐 이렇게 안 다치거든요. 톤으로 다치는데 뭐 10톤, 20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군인들한테 먹을 쌀알이 줄어드니까 안 다치죠. 아 사실은 뭐 무력부 군인도 생각해서 안 다치. 아 그렇죠. 야 참 그러지 맙시다 이거. 턴으로 다치네요. 턴으로. 근데 쌀은 저희가 다치지 않는 것도 또 그 뭐 군대 5.14라고 또 그 식량 공급을 해주잖아요. 네, 그 사람들이 그렇죠. 쌀은 뭐 그 5.14 사람들을 욕해야지 저희한테 욕할 거는 안 되고요.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보혜부 보고 쌀 먹었다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. 아 저희는 쌀 안 다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냉장고랑 뭐 이런 걸 많이 내렸다고 했잖아요. 네, 우린 중기계 주로. 예, 중기계 쪽으로. 네. 그러면 내리게 되면 뭐 한 대 정도를 내리는 거예요? 아니면 뭐 아 그것도 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 선장이나 부선장 좀 배에서 리더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뭐 사업을 할 때는 다르죠.
한 대가 아니죠. 근데 저게 있을 거잖아요. 내가 맡은 배, 뭐 친하는 선장 이런 게 딱 있을 거잖아요. 있죠. 있죠 분명히. 예, 그러면 보초병들끼리도 또 자기네끼리 또 우리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. 야, 이 배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좀 저거 하라. 하면 그 사람은 또 야는 또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협조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럼 뭐 선장하고 뭐 부선장이나 뭐 사무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할 때는 다르죠. 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몰래 싣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. 뭐 아 그래요? 냉장고를 뭐 만약 세간에다 신고인 건 5,000대다 하면 5,000대가 아니고 뭐 1,200 좀이야 한 1,000대 뭐 7,000대 8,000대가 되거든요. 그렇다고 세관원들이 그 대수를 세볼 수는 없어요.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. 그 나머지 처리는 이 사람들이 직접 저희들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나 500대 뽑으려고 한다 하면 그래 그럼 500대 뽑고 50대 달라 하는 거죠. 그러면 50대는 내가 하고 아니 500대 내가 하면서 거기다 50대를 섞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저희가 그냥 깔끔하게 가지죠. 이거 550대 정도면 이제 북한에서 가격이 장난이 아닐 것 예, 같아요. 100달러로 봐도 그저 한 5,000달러. 5,000달러?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? 집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 군대 나와서 집에 돈을 보태준다고요? 집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대학 준비하고. 저는 또 이건 처음 듣네요. 군복무 할 때게 저는 대부분이 군복무 한다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식과 군복무 똑같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군대 나온 자식이 부모님을 보태준다 이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봐요 제가. 집에다 저도 뭐 보내봤는데 돈은 저는 안 보냈는데 뭐 그때 당시 뭐 북한에서 말하는 그 스피커 있잖아요. 네네네. 큰 거 일본에서 들여한 거 그거 뭐 자전거 해가지고 뭐 두루두루 집에다 보냈던 게 있는데 그 뭐 친척들도 좀 주고. 참 이게 진짜 뭐 버이브 해서 왜 버이브 하는가 했더니 주민들을 단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받아 먹을 수 있어서 버이브 했네요. 그러면 버이브에서 이제 그런 물품만 나르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감시 또한 장난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북쪽에서 항버이부에서 무슨 뭐 주민들 감시는 오직 딱 배에 오르는 사람들만 하고요. 그리고 뭐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상관 안 합니다. 아 그래요? 그러면 이제 항해도 이제같이 뭐 올라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부류가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부류가 있으면 그 부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단속을 했다. 무슨 이 항보에비해서 단속을 했다. 조금 이상해서 단속을 했다. 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해요?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말을 하거나 물품을 주고받거나 이런 뭐 종이가 왔다 뭐 편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철저하게 하죠.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요? 그런 일은 크게 없었고요. 조금 뭐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그냥 아웃시켜 버리죠. 그럼 항보입에 들어가는 이제 항까지 들어가는데 처사가 많아요 거기가? 일단 뭐 항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항보위대라고 있어요. 뭐 보위대 무슨 뭐 민간 무력이죠. 그 보위대가 그 한개 보위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항보위부가 그다음에 지키거든요. 안에 그 안쪽으로는 그다음에는 없죠. 다 보위부가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위대를 걸쳐서 또 들어가면 보위부가 있고 보위부 최종을 걸쳐야 항을 들어갈 수가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뭐 일반 구분대들에서 쌀을 실으러 갔다. 네, 그래. 식량 접수가 오면은 일단 그 앞에 접수지가 있어요. 보위부 접수가. 그럼 보위부 접수해서 이 차 무슨 뭐 차 남바 대주고 주정에다 해가지고 보위부 도장을 찍어서 주면은 그 차는 통과할 수 있죠. 근데 왜 쌀 실러 간 사람들을 2달씩 때도 안 보내주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? 그거는 우리 저희 무슨 뭐 제 보위부 쪽하고 상관은 없고요. 5.14하고 상관이 있죠. 식량 접수 번트를 주는 거를 뭐 너네 뭐 며칠 날 식량 실어 가라 하는 건 5.14 과장이라고 항해 주둔하고 있어요. 그 사람이 식량 배정은 그 사람이 합니다. 네, 그럼 보위부하고 상관없고요. 보위부 잘못은 아니네요. 네. 왜냐면 저희 부대에서 이제 항해 가가지고 이제 식량 접수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. 네네. 근데 아니 2달이 3달이 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. 그 식량 가지러 갔던 지휘관이 잘못된 거죠. 그런 건가요? 지휘관이 올드한 건가요 또? 지휘관이 그걸 5.14 과장한테 좀 거의 좀 뇌물을 줘야지 그 5.14 과장이 번트를 빨리 주는데 지표를 빨리 주는데 지표를 안 준 게 그게 그 사람한테 그냥 맨입으로 그냥 기다리기만 한 거예요 줄 때까지. 그러니까 다른데 다 빠져나간 다음에 주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.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뇌물 조금 어디서 좀 가져갈 때도 많겠지만 전방에서 이제 후방 일꾼들, 후방부 대장이든 후방부 위원대장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후방
식당에서 있는 사람들 뭐 돈을 막 푹 줄 뇌물이 없어요. 그렇게 그렇죠. 근데 그건 514가 잘못된 거죠. 갔는데 아니 식량을 2개월 3개월 동안 안 줘버리고 그 사람들을 너숫자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자기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그렇죠. 예, 다시 들어왔거든요. 식량을 못 싣고 다시 들어왔다가 집에서 또 돈을 준비해가지고 또 갔어요. 가서 한 3개월 남아돼가지고 그걸 쌀을 싣고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는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. 그러니까 백 있는 부대들은 먼저 다 싣고 갔다 그렇죠. 그냥 먹던다. 먼저 다 싣고 가죠. 저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1군단, 어구단, 2군단. 다른 군단도 다 싣고 가고. 그게 5.14 그게 그 항해 그 식량 분배를 해주는 게 군인들 저 식량 주는 게 5.14라고 그 군대에서 뭐 후방부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. 그 5.14 가장이라고 그거 하갔다고 5.14 가장이라고 그 간단치 않거든요. 그 식량 이거는 뭐 한국 배에서 식량 들어간 거 내놓고도 황해남도에서 생산한 식량을 배로 강원도로 원산항으로 들어오거든요. 그런 배는 저희가 안 지킵니다. 국내에서 국내로 들어간 배는 저희가 안 봅니다. 해에서 들어간 것만. 그리고 식량이 일단 떨어진다면은 저희하고 식량은 상관없어요. 그럼 러시아 배가 들어오잖아요. 뭐 중국 배가 들어오고 뭐 일본에서 뭐 들어오고 뭐 중국 들어올 거잖아요. 미국에서 들어오고 하게 되면 기본 다 배들마다 들어오는 것들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?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했을 땐 미국 배 들어간 것도 없고요. 일본 배 들어간 것도 없고요. 러시아, 중국 기본이 거기죠. 그 배들은 그러면 중국 배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에서 지하자원을 팔아먹잖아요. 뭐 석탄이라든지 뭐 연두 팔아먹고 그다음에 문천재련소에서 나오는 거 뻘건 흙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팔아먹고 하는데. 흙도 팔아먹어요? 거기가 또 무슨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하는데 그런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착에 있으면서 싣고 내가죠. 러시아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뛰던 배가 못 주니까 그다음에 러시아 배를 갖다 임대를 낸 거죠. 배를 갖다 임대를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아니면 일본 가가지고 싣고 들어오고 그런 방법으로. 북한에 들어올 때는 기본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전제품들 기본적으로 그렇죠. 중기 중국 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조개 뭐 이런 수산물들 싣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돈만 가지고 들어와요 다. 돈만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그냥 그 실어 나가고요. 러시아 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는 짐을 싣고 들어왔다 갈 때는 빈배로 가고. 러시아 배는 또 빈배로 가요? 네. 뭐 북한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? 가지고 나가질 않아요. 그게 왜 그러지? 어쨌든 왔다 갔다 거리가 있겠는데. 그러니까 그거를 장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. 뭐 그 배는 무슨 뭐 임대를 쓴 배니까 뭐 마이너스 지는 거는 뭐 북한 측에서 지는 거고. 갈 때 뭐 자기네는 왔다 갔다 로비에다 뭐 수고비까지 다 받았으니까 뭐 갈 때 빈배로 나가든 뭐. 북한에서 임대를 했으니까. 그렇죠. 상관이 없겠네요. 그러면 이자같이 사회 뭐 저녁마다 나간다고 했잖아요. 사회 저녁마다 나가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식당에만 다니시는 건가요? 그렇다고 매일 뭐 나가는 건 아니고요. 뭐 저희도 뭐 자야 되잖아요. 근무 다니니까 자야 되니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뭐 주말 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나 그저 그것도 뭐 한 달에 그저 한 두세 번 뭐 이렇게 그저 나가는데 그리고 뭐 생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뭐 나가고 식당도 뭐 가지만 그것도 우리 부대 자체가 다 옆에가 다 사택이 됐어요. 뭐 주민들 사는 사택이라 또 그리고 거기 대방들이 다 있어요. 대방. 그러니까 대방네 집에 가서 뭐 나가서 뭐 TV를 본다든지 밥 먹으러도 거기 나가고 뭐 일요일 같은 데는 뭐 낮에도 좀 나가서 있다가 그리고 군복이나 뭐 신발 이런 것도 다 개별적으로 다 그냥 해결하고 마니까 그런 거 뭐 싸우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서 입어도 보고 뭐 다시 바꾸도 시키고 뭐 그러면 항버이브 말고 그 원산에도 무슨 일반 버이브가 있을 거잖아요. 그렇죠, 있죠. 원산 C버이브도 있고 도버이브도 있고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은 계열이니까 단속 같은 건 안 하겠네요. 아니 저희가 또 강원도 도버이브 직속이에요. 그래요? 네. 도버이브 직속이라 뭐 도버이브는 뭐 그냥 뭐 들락날락하죠. 그렇구나. 저는 버이브 하게 되면 사실 조금 나쁜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왜냐면 유행을 제가 북한에서 서해로 있다가 전역을 했는데 서해별 다 병사들 데리고 다니는데
아니 같은 어쨌든 군대잖아요. 같은 군대 산하잖아요. 그런데도 열차에 타면 왜 이렇게 못되게 노는지 뭐 증명서 검열해서 무조건 군간 덜거 이 증명서 무조건 뺏어가요. 진짜 어떤 뭐 투집을 잡아서라도. 경무 아닌가요? 예, 경무 그러니까 그 벌사령부 애들 타요. 근데 벌사령부 주민들 그냥 다 단속을 하잖아요. 보면 벌사령부가 딱 타가지고 경무가 오히려 단속을 안 한 걸 벌사령부 애들 다 단속해요. 해서 빼앗아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경무하고 조금 틀려요. 틀린 게 뭐냐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. 가서 가게 되면 저서 이제 쓰잖아요. 저서 쓰게 되면 담배 한두가 한 막대기 가지고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이 사람들은 그냥 담배 우리 무력부다 보니까 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. 담배 좋은 담배 이제 한두가 이제 가져다 주면 저희 동지 피세요. 응. 일반 경무들은 받거든요. 그거 일반 경무들은 받아요. 담배 한두 각 주게 되면 받으면서 가라고 준단 말이에요. 근데 보혜사령부는 피세요. 저희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저서 하나 쓰세요. 네, 잃어버리거든요. 근데 그 저서가 떨어지면 저희는 부대 가서 정말 엄청나게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. 이게 저서가 부대 떨어졌다고. 그래서 엄청나게 미워하고 했었는데 항보회부에 다니셨으니까 다행히 그런 일은 안 했을 것 같고.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. 참 항보부 버이부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항보회부는 주민들한테는 못된 짓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철원 씨를 좀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. 북한 보이부가 다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. 다행히 주민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조금 조절을 했던 것뿐이고 그리고 또 무력부 군인들을 좀 많이 먹으라고 쌀은 아예 다치지도 않았고 네, 참 감사한 일이고요. 사실은 뭐 그게 모든 게 북한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고요. 사실 뭐 북한에서 보이부 직원들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을 때는 뭐 김정은이가 항을 지키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뭐 배가 들어오던 중국 배가 들어오던 그리고 러시아 배가 들어오던 외부와의 차단을 막으라고 원래는 거기다 군부를 세워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결국은 그 보이부가 자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봐도 가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제 보기에는. 김정은이가 뭐 거기서 너희들이 항을 지키면서 돈벌이 해라 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. 사실은. 당연히 뭐 그때는 뭐 김정은이가 뭐 집권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근데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통제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다 뭐 일단 뭐 거기에서 뭐 자기네들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북한 주민들이 뭐 고통을 받고 했으니까 그렇지 거기 뭐 시켜서 자기가 우러나서 자기가 뭐 고통을 주고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거기에 뭐 정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아무 사람이나 여기 와서 고통받았다는 사람도 거기에서 그 임무를 시켜놓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끔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일단 거기에서 뭐 그렇게 못되게 노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인식은 뭐 상당히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시겠지만 그것도 다 그 나라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통제 방법이고 뭐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오문은 다 같은 국민이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보이부든 누구든 그 3대 정권, 독재 정권이 잘못돼서 그 수하에서 먹고 살자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뿐이고 사실 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. 어찌 보게 되면. 그래서 제 보기에도 뭐 무력부든 보안서든 보이부든 그리고 허위사령부든 상관이 없이 다 같은 군인들이고 그래서 그 정권이 무너져야 그런 일도 없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. 그래서 보이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.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우리 철원 씨가 이제 사관이 돼서 어떻게 더 했을지 엄청 더 큰 엄청 더 크게 일을 벌렸을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